쪽에 비유동 자산, 그죠? 거기에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는 거기잖아, 그죠? 말하면 이제 건물, 그죠? 유형 자산, 그죠? 무형 자산. 무형 자산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옵니다. 뭐 가끔 하나씩 나오죠, 그죠? 투자 부동산, 그죠? 핵심은 이거죠. 유형자산 하면은 감가상각비, 그죠? 2장에서는 여기 감가상각비다, 그죠? 여기서는 유형자산 하면은 유형자산을 우리가 취득하고 100원에 샀다가 감가상각을 했다, 그죠? 요거 하고 나면은 장부잔액이 60원 남았다. 요걸 팔았다. 90원에 팔았다. 처분이익. 요게 처분이익이죠. 근데 이걸 이제, 그죠? 요거 팔지 않고 평가할 수 있다, 그죠? 재평가. 요걸 재평가한다. 재평가했을 때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내려가면 손실하죠, 그죠? 요게 금액이 올라가면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이라 하고, 금액이 하락한 거는 재평가 손실, 그죠? 이렇게 요거는 물론 이제 연도별로 해서 작년과 올해면 상계해야 되죠, 그죠? 상계. 잉여금과 손실이 생기면 서로 상계 나간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 손상차손. 이거 우리가 손상차손이라 한다. 이제 그죠? 요거 감가 여기 이제 요거 핵심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방법, 그죠? 정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그죠? 요 속에는 이정연이 있죠.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죠? 요게 유형자산이다. 자, 1번 보세요. 101쪽에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한다, 그죠?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이나 부담할 대가를 말한다. 그 유형자산 취득 시에, 그죠? 그 취득 시에 매입 할인이 있으면 매입 할인은 빼야 되죠. 매입 할인은 마이너스, 그죠? 빼고. 잠깐 거기에 하기 전에 18쪽으로 잠깐 돌아보세요. 18쪽. 그 지금 18쪽에 보면은 앞부분에 비유동 자산에서 1번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이제 투자부동산 예와 아니네. 여기 이제 이론 문제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죠? 유형자산에서 원가 결정, 취득 시점,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기타 대가를 말한다. 그 오른쪽 뭐 원가 구성 요소 나오죠. 구입 가격. 세금은 가산하고 매입 할인 이런 거 빼야 된다, 그죠? 매입 할인 리베이트는 빼고, 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장수와 상대 이렇게 하는데 관련된 원가 이거는 포함하죠, 그죠? 그게 바로 뭐 종업원,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그 취업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시운전비 등등 수수료, 그죠? 그리고 아래 취득 원가의 결정 나옵니다, 그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는 그거는 비용 처리하고, 기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했으면은 요거 철거비, 기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죠? 그럼 요 건물의 철거비는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알고 있죠, 그죠? 그 일괄 두 개 이상을 구입하면은 그거는 배분한다, 그죠? 이상 요래하고. 아래 내려가면은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그죠? 그 또 매각 예정 자산을 분류하거나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에 이런 날에 중지한다, 그죠? 제조와 관련돼서만 제조원가에 포함하고 그 외에는 비용 처리합니다. 다음 뒤로 가면은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과 체감전액법과 생산의 비례법이 있다. 그 방법에 쭉 나와 있죠. 그죠? 처분 손익. 아래 6번에 가면은 재평가 모형 나오고, 그 7번에 가면은 손상 차손 부분 나오죠. 그죠?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을 때 손상 차손 처리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에는 이제 영업권 하나, 권리금 하나, 그지? 연구 단계, 뭐 개발 단계, 그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22조에 가면은 영업권 아래 나와 있죠. 그죠? 권리금 하는 거죠. 권리금. 100원짜리 회사를 내가 150원 주고 샀다. 돈 더 줬죠. 그죠? 50원 우리가 권리금으로 본다. 영업권 계산하는 거. 이따 문제 풀 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자, 101쪽으로 돌아오세요. 101페이지 와서 그 1번. 그 1번은 맞고, 그죠? 2번도 취득원가 산출한다. 맞죠? 매입 할인은 뺀다. 3번.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해도 장기 나왔다. 그죠? 장기면 뭐죠? 현재 가치.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는 이건 비용 떨어야 되겠다. 그죠? 관련 없는 거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건물 신축을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니,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뭐를 처리한다? 비용. 근데 건물의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죠. 그죠? 예. 5번 틀렸다. 2번 넘어가서 자본적 지출, 요 수리비 관계. 그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은 이익이 감소한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자본적 지출은 자산,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면은 보세요. 비용은 작아질 거고 자산은 커진다.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고 자산이 커져 이익은 커진다. 근데 이익이 작아진다. 틀렸네. 1번 틀렸다. 그죠? 틀린 답이 1번. 자본지출 반대로 수익을 처리하면은 내용에서는 감가상각이 감소다. 왜냐하면 자산이 감소하니까. 그죠? 감가상각비도 적어지고. 기존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면 이거는 자본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로 처리하면은 혼수 자본이 발생한다. 이익이 커진다. 여기 비밀 이익이 커지잖아. 그죠? 이익이 커지면 이걸 우리는 이익이 커진다. 자본이 커진다. 혼수 자본이라고 그랬죠. 이익이 작아진다. 비밀 적립금. 건물 정축은 자본 지출이다. 3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반대잖아.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진다.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작아지고 자산이 커져 이익은 작아진다. 그죠? 1번 답이네. 자산이 작아진다. 4번 건물을 샀다가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럼 이거 묻는 말은 4번은 취득원가 구해보세요. 이거는 공식만 알면은, 그죠? 연수합계법 공식 우리 알고 있잖아. 그대로 이거는 취득원가 구해보세요. 식을 한번 세어볼게요. X 취득원가 마이너스 그 잔존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30만원 나와 있네. 곱하기. 지금 문제 내용 연수는 4년이다. 그러면 4년 다 더하면은 10이다. 그죠? 10에서 문제가 보면은 2007년에 사고 나서 2009년도 감가상각비가 150만이다. 그죠? 7, 8, 9 3년 차잖아. 그죠? 그 3년 차니까 1차, 2차, 3차, 3년 차 2조.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얼마냐? 150만 원이더라. 요거 X 풀마 되죠. 그죠? 1번부터 답 대입해서 답 나오면 된다. 그죠? 식마 적어 놓으면은 뭐. 5번. 감가상각비의 크기. 이것도 우리, 그죠?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크기는 이정년. 그런데 우리가 요 감가상각의 크기는 이정년 순서다. 그죠? 이정년 정액법. 알았죠? 이정년 정액법. 감가상각이 크면은 장부는 작다. 이익도 작아지. 이것이 묻는 거는 감가상각비 크기를 물었으니까 이정년 순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3번이 답이 되겠고. 다음 6번 문제는 설비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아래 보기에 보면은 100만원 주고 샀죠.
100만 원짜리가 55만 원 됐다. 손상 얼마고 묻고 있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100만 원 주고 샀다가 100만 원짜리가 지금 자산의 가치가 55만 원 됐다. 그럼 얼마 내렸느냐? 45만 원 내렸네. 그런데 이게 지금 취득 연도는 8년도에 취득했다가, 그죠? 8년도 초에 취득했는데 9년도 말이니까 2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러면 2년 동안 감가상각 해줘야 된다. 그죠? 그 100만 원에서 감가상각을 빼면은 2년분. 전종가치가 없다. 100만 원에 5년이니까 1년에 20만 원, 2년이면 40만 원, 요거 빼고 나면 60만 원이다. 그죠? 60만 원짜리가 55만 원 됐네. 5만 원 내렸네. 손상 차손 5만 원. 그죠? 지금 거기에 밑에 문제가 보면은, 그죠? 문제가 그 지금 묻는 게 분계를 묻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딴 거 아니고 손상 차손 5만 원 나오고 그것도 감가상각비가 있네요. 그죠? 2년에 40만 원이면 1년에는 20만 원이죠. 그럼 감가상각비 20만 원 하고 손상 5만 원 찾으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20만 원과 손상 5만 원 나와 있는 거 1번 답이다. 그죠? 답 1번.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그 지금 2년분이 40만 원, 1년에 20만 원이고 손상은 5만 원이다. 답은 1번. 7번. 취득원가 결정에서 잘못된 거 1번.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거나 개발하거나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 부처는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취득 원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번.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나왔죠. 장기 나왔다. 장기 나오면 현재 가치. 취득세와 등록세 이거 직접 관련된 공과금 이거는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4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비용 처리하죠.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자산 처리하나 틀렸네요. 그죠? 4번 틀렸다. 현물 출자 자산은 그 공정가치로 원가, 공정가치로 취득 원가를 계산하고 8번 기계를 샀다가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이런 문제는 뭐 우리 감가상각에서 가장 기본되면서 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다. 그죠? 취득원가 우리 기본서에도 있던 문제입니다. 그죠? 그 20만 원이지만 설치비가 5만 원 들어갔죠. 그러면 취득원가 25만 원.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잔액이 되고 이 장부잔액을 팔았다. 처분 얼마에 팔았느냐? 8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요 감가상각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예, 거기 보면 지금 잔존가치는 3만 원입니다. 그럼 25만 원. 취득원가는 25만 원이고 증액법이니까 25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3만 원 빼고 내용요소 5년 그럼 이거는 4만 4천 원. 1년에 4만 4천 원이다. 감가상각비가. 몇 년이 지났느냐 보니까 6, 7, 8, 3년하고 6개월 지났네. 그죠? 3.5 3년 6개월 지났다. 15만 4천 원. 그럼 이게 장부장 9만 6천 원이죠. 요걸 요래 팔아서 손해봤네. 그죠? 16,000원 손실. 예, 다음 9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상태와 이르게 되는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닌 것 그랬죠. 그죠? 이런 거는 우리 직접 관련되는 아닌 거. 그거 방금 나왔잖아. 1번 종업원 급여 포함 설치장소 준비원가 포함 최초 취급 관련 원가 포함 설치원가 포함 관리 이거는 관리 시에 들어간 거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죠? 비용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죠? 예. 다음 10번 10번은 교환 문제 내 거 니 거 그죠? 10번 문제는 교환 문제 내 거 니 거 교환이다.
장부와 시가. 그거 보면 이제 미호회사와 월곡이 나오는데 미호를 우리 나로 보면 된다. 그죠? 그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고 강간 누계는 30만 원 따라서 장부 잔액은 70만 원이고 공정가치는 시가죠. 그죠? 80만 원이다. 그 다음 상대편 월곡회사의 장부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 빼고 나면 40만 원이고 시가는 알 수 없다. 그죠? 요걸 교환했다. 그런데 교환하면서 아래 보면은 현금을 10만 원 추가 지급했다. 현금 10만 원 지급했다. 요걸 주고 요거 받아왔다. 그죠? 요거 주고 받아왔는데 지금 묻는 게 뭐냐? 지금 거기에 보면은 취득한 유형이 얼마고 즉 취득원가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요건 우리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봐야 되잖아. 그죠? 문제에 보면은 그 문제에서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네. 그죠? 있다. 내거 시가. 현금 나갔죠? 답 얼마? 90만 원. 그죠? 답이다. 알겠죠? 그죠? 있다. 손익이 있다. 뭐 손익 얼마고? 손익은 요거 차이. 70짜리 요래되었으니까 이익 생겼네. 10만 원. 그죠? 11번.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 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소원가, 회계처리 옳지 않은 것. 1번 일상적인 수선, 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 이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다. 그죠? 비용 처리하고 자산은 인식될 수 없다. 맞고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그 교체 원가가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 그 말이 중요하죠. 그죠? 자산의 인식 기준, 그 자산의 인식 기준, 우리가 자산의 인식 기준이다. 뭐 이거는 많이 했던 거잖아. 그죠? 우리 자산을 언제 인식하느냐, 이 자산 인식 기준, 요걸 충족했다. 뭐 당연히 자산이지. 뭐, 그죠? 부채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뭐 부채.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자산. 그죠? 그런 거 인식이 충족하면 자산. 당연한 말이고. 3번.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는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자산이지. 충족해서 자산. 비용 처리는 털렸네. 그죠? 일상적인 수선 유지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수선 유지 이건 비용 처리하고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충족하면 뭐라 한다? 자산. 그죠? 인식 기준이 뭐죠? 응? 맨날 하는 건데 뭐죠? 우리가 자산 하는 거 왜 언제 자산이라 하죠? 그게 인식 기준이잖아. 그죠? 자산은 뭐죠? 응? 돈 되는 거, 효익. 응? 효익. 유익 가능성이 높다. 그죠? 금액을 뭐 할 수 있다? 측정 가능하다. 이게 자산 인식 기준이잖아. 그죠? 다음 12번. 예, 12번에서는 토지를 100만 원 주고 샀다. 재평가하고 있다. 100만 원짜리 샀는데 이 100만 원짜리가 80만 원 됐다가 다시 120만 원 됐다. 그죠? 100만 원짜리가 80만 원 됐다. 손실 20만 원. 그죠? 8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됐다. 이익 40만 원. 손실과 요거 그죠? 이익은 서로 뭐 해야 되죠? 상계. 상계가 나오면 뭐죠? 플러스 20만 원. 그죠? 이건 답이다. 아주 쉽죠? 그죠? 쉬운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지만 이건 함정은 금액이 똑같으니까 뭐 관계 없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그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와 플러스잖아. 그죠? 마이너스는 손실, 요거는 잉여금이잖아. 그죠? 요거는 자본이고 요거는 비용이죠. 그죠? 그럼 요게 지금 요게 남았잖아.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이다. 그죠? 재평가 여기 잉여금이잖아. 그죠? 이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잖아. 자본. 그 자본은 어디로 가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로 갑니까? 손익계산서로 갑니까? 그죠? 재무상태표 가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말 잘 보세요. 뭘 묻고 있죠? 묻는 말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 묻잖아. 그죠? 예.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답은 이게 맞는데 이걸 묻 이거. 요거. 마이너스 20이 넘어오면 뭐가 바뀌죠? 플러스 20 되죠. 그죠? 이렇게. 다음에 넘어오면 상기할 때, 그죠? 여기 뭐냐? 재평가 2. 요걸 재평가 이익이라 하거든요. 그 요거는 수익이니까 이건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 지금 요걸 묻는 겁니다. 요거. 결국은 요거나 결국은 둘 다 플러스다 보니까 답은 똑같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90원 됐다가 이게 만약에 130원 됐다. 이런 문제 나왔다. 그죠? 이런 문제 나왔으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0원 됐잖아. 그죠? 요거는 플러스 40원이죠. 요거 우리가 상계하고 하면은 플러스 30이다. 문제에서 재평가 잉여금 얼마고 물었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죠. 요거는 재무상태표 들어간다. 그죠? 자본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요거 물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 묻는다. 그죠? 물으면은 이걸 묻는 겁니다. 요거. 마이너스 10원이 상계되기 위해서는 넘어와야 되잖아. 그죠? 이 넘어오면은 플러스 10원 바뀌거든요. 이렇게. 여기 뭐다? 재평가 이익. 알았죠? 요래 바뀐. 요게 요렇게 바뀌. 요걸 답을 해야 되죠. 요거는 30원, 재무상태표 들어가는 거는 30원이고 요거는 10원이잖아. 다르잖아. 그죠? 근데 이 문제, 우리 시험 문제는 둘 다 금액이 딱 같다 보니까 다 맞았죠. 그죠? 근데 요래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요거, 여기 마이너스 바뀌잖아. 이익으로. 그죠? 이 문제는 하나 나왔으니까 나올 때 그 뒤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나오는 문제 다시 풀 때 다시 좀 더 설명드리고 13번 13번 문제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문제를 약간 털어놓은 겁니다. 이거를 변형식이 나온 건데 문제를 보니까 정률법이잖아. 그죠? 정률법인데 장부금액 얼마고 묻고 있다. 그죠? 문제를 약간 이렇게 변형식이 나온 겁니다. 이런 거는 뭐,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유법 알고 있으니까 찾아야 되죠. 그죠? 2년 말에 수정 전에 시산표다.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1년도 초에 구입했고, 그럼 1년도 초에 구입했다면은 1년도 말에 감가상을 해야 되는데, 2년도도 감가상 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지금 2년도 말에 수정 전 시산표라 그랬으니까 2년에 감가상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죠? 하기 전이다. 그럼 한 번만 했다. 한 번 한 감가상각비가 4만 원이라 이 말입니다. 4만 원. 그러면은 10만 원짜리를 4만 원 상가했다는 거는 상각률이 몇 프로? 40%다 이 말이지. 그거 알아내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1년치구나. 만약에 문제가 2년도 말 수정 후 시산표라면 이게 4만 원이 2년분입니다. 2년분. 그죠? 수정 전 했으니까 1년치 4만 원 했다. 1년에 4만 원, 10만 원에 4만 원 했다는 거는 몇 프로? 40%. 그죠? 40%. 그럼 끝났지 뭐. 그죠? 상각률이 40%를 가는 걸 알면은, 그럼 뭐, 다른 거는 뭐 볼 것도 없죠. 그거 때문에. 그죠? 그러면 1차 연도는 10만 원에 40%, 4만 원. 2차 연도는 요거 빼고 나면 6만 원, 6만 원에 40%, 2만 4천 원이잖아. 묻는 말. 장부잔액 얼마고, 요 빼고 나면 얼마 남았죠? 3만 6천 원 남았다. 그죠? 14번. 토지의 취득원가 얼마고? 1번.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한 동이 세워지는 토지를 취득했는데 건물의 공정가치는 20만 원이고 토지의 공정가치는 80만 원이다. 그 100만 원을 지급했다. 건물은 즉시 철거해버렸다. 그러면은 철거해버리시면 남는 거는 뭐가 남죠? 토지만 남잖아. 그죠? 토지 100만 원, 건물 철거해버렸으니까. 두 번째, 건물 철거할 때 비용 들어가도 이것도 토지에 5만 원. 그죠? 철거된 건물에서 발생된 폐자재, 이거는 토지에서 마이너스
토지에 들어갈 거 103만 원 들어가네. 그죠? 다음 15번. 기계를 내가 120만 원 주고 샀는데 기계의 강간 누계가 30만 원 돼 있고 이게 지금 공정가치가 40만 원, 사용가치는 50만 원이다. 지금 취득원가는 120만 원이지만 가치 감소가 30만 원 돼서 90만 원짜리잖아. 90만 원짜리가 공정가치는 40만 원, 사용가치는 50만 원,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거는. 둘 중에 큰 쪽이다. 그럼 50만 원. 그럼 9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다. 손상 얼마? 40만 원. 그죠? 답이다. 16번. 토지를 샀는데 토지에 있던 그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했다. 지금 물어보는 거는 토지의 원가 얼마고 토지 구입 대금은 500원 주고 샀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또 30원 들어갔다. 낡은 건물 철거비 50원 들어갔네. 그것도 토지 원가. 철거에서 따른 고철 매각 대금이 있었다. 그거는 토지에서 마이너스. 토지 정지비가 또 1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건물 신축 공장 건물 이거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토지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토지. 그 토지는 660원. 17번. 요 17번 문제는 회계 변경하고 관련된다. 그죠? 건물 100만 원짜리 샀다가 증여법으로 상가하고 있다가 이걸 연수학법으로 변경했다. 그 4년도에 강화상업이 얼마고 묻고 있네. 우리가 사왔을 때는 100만 원 주고 샀다. 100만 원에 샀는데 그 건물의 잔존가치는 80만 원. 내용연수는 8년. 이 건물을 우리가 증여법으로 상가에 왔었다. 그럼 증여법 상가에 왔으면 1년에 요 잔존가치가 지금 20만 원이네. 그죠? 20만 원.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비 10만 원이죠. 10만 원인데 몇 년이 증가했죠? 몇 년이 지났냐 하면은 1, 2, 3년 지났네요. 그죠? 3년. 그럼 요 취득원가가 이제 변경이 됐,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얼마고? 이거 묻잖아. 그죠? 3년이니까 감가상각 30만 원 누게 빼주고 3년 지났다. 3년 빼고. 그죠? 예, 다른 건 없네. 그죠? 잔존가치가 4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게 4만 원 됐답니다. 그죠? 그러면 새로운 취득원가는 7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그죠? 그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4만 원이다. 요걸 연수학습으로 하면 얼마고? 공식 대입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뭐 취득원가 7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4만 원 빼고 1부터 5를 더하면 15분의 5. 그죠? 여기 3분의 1이니까 66만 원 하니까 22만 원 답이다. 그죠? 18번. 유형자산 측정, 평가,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현물 출자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결정하다. 맞죠? 그죠? 최초 평가로 인한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인데 보세요. 요거는 기타 포괄이고 요거는 비용이잖아. 비용. 그죠? 예. 이거는 재평가이냐. 우리가 기타 포괄 하는 거는 해매 파재. 제가 요거잖아. 요거. 요거는 아니다. 그죠? 그럼 2번은 틀렸다. 그죠? 평가 이익이라면은 이거는 재평가 이익여금이니까 기타 포괄 이익에 들어가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단기 손익이잖아. 그죠? 비용. 알겠죠? 그 2번 틀렸다. 취득 후에 발생한 지출은 그 효익이 있으면은 자산후에 포함한 이게 자본적 지출을 말하죠.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보다 크지만은 사용가치보다 적으면은 손상 하락인 거 아니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보다 둘 중에 큰 쪽이니까.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 이후에
회수관이 결정할 때 사용된 조형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말하면 사실 그 금액이 상승된 경우에만 환입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손상 처리했다가 다시 회수 가능됐을 때 금액이 올라갔을 때 환입 처리한다. 19번 1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내가 샀다. 수수료가 100원 들어갔다. 그러면 11,100원이네. 그죠? 공정가치가 각각 6,000원이라면 반반 나눠줘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예상했죠. 그죠? 하나는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나눠줘야 된다. 그죠? 지금 10,000원에다가 비용이 100원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가 토지와 건물로 각각 배분한다면은 반반이니까 그 공장 6,000원씩이니까 반반이잖아. 5,050원씩. 요래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요래 나눠주면 되고 요게 1번의 경우고 여기 1번이고 2번의 경우는 뭐냐 하면은 2번의 경우는 요 건물을 철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철거하면 요 돈이 전부 여기 들어가 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토지에 11,100원 들어가죠. 그죠? 사용한다면 반반 되는데 요걸 철거해 버리면 요 몽땅 요 들어가잖아. 11,1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말이 또 나오네. 그죠? 철거 시에 비용이 500원 발생했다 그러면 철거 시에 비용은 플러스하고 그리고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면 요거는 마이너스하고 이때는 뭐 토지 원가 얼마가 되느냐 1,500원 되겠네요. 그죠? 이때는 5,050원 이때는 1,500원. 그 두 가지다. 사용하는 경우와 철거하는 경우다. 그 1번의 경우는 5,050원 2번의 경우는 1,500원. 답은 4번. 그리고 20번 20번도 교환 문제. 내 거니까 내 거니까다. 그죠? 주고 받아왔다. 장부와 시가 그거 보니까 한국의 토지 장부는 1,000원짜리 공정가치는 1,400원이다. 이거는 1,000원짜리 요거는 1,400원짜리 상대편 회사의 장부는 1,200원짜리고 요거는 1,400원짜리다. 교환하고 현금 200원을 추가 지급했다. 예, 현금을 내가 200원 추가 지급 웃돈 지급했다. 그죠? 이래 지급했다. 그러면 이때 교환에 의한 취득원가 얼마고 묻는 말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랬네. 그죠? 없다. 취득원가 얼마고 실질이 없다. 내거 장부 현금 나갔다. 답은 1,200. 그죠? 내거 장부니까 그죠? 현금하고 플러스면 1,200이다. 그죠? 21번 X1년 7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고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하여 이중 체감법으로 정형한다. 강화산입이 얼마고 2년도 강화산입이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이중 체감법이다. 그러면 이중 체감법이 나왔다. 정률 구해야 되잖아. 정률은 내용연수분의 2 이게 정률이다. 그죠? 그게 지금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 하면 5년이죠. 5분의 2 아니고 이거는 0.4 40%네. 이게 이중체감 정률이다. 그러면 1차 연도 1년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10,000원에다가 40%. 근데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6개월이죠. 12분의 6 2,000원. 그죠? 7월 1일이니까. 다음에 이제 2년도는 요 10,000원에다가 2,000원 빼고 나면은 8,000원. 이 8,000원에다가 40%. 48, 32, 3,200원 답. 다음 22번. 유형자산을 우리가 취득하고 연수 합계법으로 상가해 왔다. 하다가 이걸 그죠? 4,000원에 팔았다.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익 이익에 미친 영향. 일단 감가상각비와 손익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게 비용이면 이익이 감소하고, 그죠? 수익이면 이익이 증가하겠죠. 예. 그 말이니까 뭐 별 문제 아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취득원가 많은 내역연수가 4년 잔존가치가 없는 자산을 취득해서 연수학계법으로 상가해 왔다. 그리고 이것을 4천에 팔았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취득원가는 많은 그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겠다. 이걸 팔았다. 그죠? 처분. 4천에 팔았다. 일단 나왔네. 그죠? 일단 계산해 볼게 보세요. 자, 문제. 그럼 먼저 우리가 일단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된다. 그죠? 요거 감가상각비. 연수학계법으로. 그럼 연수학계 계산은 취득원가는 만원, 잔존가치는 없다. 그죠? 곱하기. 그게 지금 내역연수가 몇 년이냐? 4년이네. 1부터 4. 더하면은 10, 그죠? 10분의 몇 년이 지났느냐 합니까? 1년, 2년 지났네, 그죠? 2년, 1년하고 12월 말에 팔았으니까 2년 지났다. 1년하고 2년 지났잖아. 1년하고 2년 7이다, 7, 그죠? 7, 10분의 7. 그러면 7천원, 장부나 3천원, 3천짜리 요래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 생겼네, 그죠? 이익 생겼네, 1,000원. 그죠? 요걸 요래 팔아서 이익 생겼잖아. 자, 요거는 처분 이익이고, 요거는 알겠죠? 그죠? 요거는 처분 팔고 이익 반 거고, 플러스잖아. 그죠? 그 이제 감가상각비도 물고 있잖아. 지금 감가상각비. 그거 보니까, 2002년에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익이 몇천이냐. 2002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봐야 돼. 요거, 그죠? 2002년도 감가상각비. 2002년도 2년차나. 2년차는 1년차, 2년차 3이잖아. 10분의 3 얼마? 3,000원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여기 2년도 감가상각비니까 요 1년도, 2년도니까 10분의 3이잖아. 만원에 10분의 3은 3,000원이죠. 비용에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이익은 플러스고 비용은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는 마이너스 1,000원 생기죠. 그죠? 비용이 1,000원이다. 이익은 그만큼 감소한다. 1,000원 감소. 4번이 답이다. 그죠? 22번에 2,000원 감소. 요게 지금 여기 잘못됐네. 그죠? 마이너스 2,000원이죠. 3,000원 여기 그죠? 2,000원. 2,000원 감소. 23번. 23번 문제. 23번 보세요. 23번은 10만원 주고 샀다. 1년도에 10만원 주고 샀는데 이걸 재평가하고 있다. 그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2만원 됐다. 그죠? 그리고 2년도 말에 여기 2년도 말이 돼서 여기 얼마 됐느냐? 95,000원 됐다. 이래 됐네. 그죠? 그러면은 자 요게 지금 보니까 요거 그죠? 플러스 2만원. 그렇죠? 여기에서 12만원이 95,00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25,000원 생겼다. 그죠? 그 결과 마이너스 얼마? 5,000원 손실 생겼네. 5,000원 손실. 1번 답 1번이다. 그죠? 24번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 1번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 이거는 포함하죠. 그런데 뒷말 보세요.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제외. 맞죠? 2번 포함 안 된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정답 2번. 유형자산과 관련된 소유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동 손실 부분은 빼야 되겠죠. 그죠? 비용은 빼고 포함하면 안 되고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할 때 발생. 이 재배치할 때 발생. 이거는 우리가 취득시가 아니잖아, 그죠? 예, 비용 처리합니다. 새로운 상품 이거 비용 처리하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그죠? 새로운 상품 이런 거. 어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게 한 비용들 이런 걸 모두 비용 처리한다. 그죠? 25번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인식 요건이다. 그죠?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자산의 무형자산 특징이 있죠. 그죠? 무형자산은 말하면 첫째, 그죠? 우리 무형자산은 요 또 별도로 우리 공부할 때 나왔잖아. 그죠? 무형자산은 크게, 그죠? 요거 자산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죠? 요거 말하면 구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금액을 우리가 말하면은, 그죠? 요 자산에 대한 말하면 특허권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갖다가 얼마인지, 그죠? 요거는 구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자산은 또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기업 통제. 그죠? 예,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요거는 또 구분 계산할 수 있고. 예, 그죠? 요런 거. 자산은 또 경제 효익이 있어야 된다. 요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뭐 요런 거죠. 그죠? 1번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 영업권을 식별 가능하다. 맞죠? 그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분리하여 식별 가능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통제 가능해야 되고, 효익이 있어야 되고, 다 맞는데 5번은 아니죠. 요건 아니잖아. 그죠? 26번.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내용연수가 비한정, 한정이 내용연수가 없다. 비한정하는 없다. 없으면 상관 안 한다. 맞죠? 그죠? 무형자산은 미래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효익이 높고 당연하고 측정 가능하다. 3번. 무형자산의 손상 차손은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식하고 그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맞고 내부적으로 창출 영업권 내가 자가 창출 영업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에서 큰 쪽이죠. 그죠? 큰 기간. 긴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 잘못됐다. 그죠? 예,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이다. 둘 중에 짧은 기간. 우리가 법적 내용 연수가 만약에 10년인데 우리가 예상한 연수가 8년이라면 요 기간을 합니다. 예, 둘 중에 짧은 기간이다. 5번, 27번. 다음 발생한 지출이 다음과 같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기타로 분류했다. 그럼 개발 단계에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면은 자산과 비용을 구분해. 그러면 개발 단계에 들어간 거는 모두 자산이잖아. 그죠? 개발 단계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개발 단계에 발생된 돈이 얼마죠? 600원이잖아. 그 자산은 600원, 나머지는 모두 비용 처리한다. 그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고. 그럼 자산의 개발 단계에 600원 하고 연구 단계에 300원과 기타 단계에 300원, 600원은 비용 처리하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그죠? 개발 단계만 자산, 나머지는 비용. 다음 28번. 투자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맞죠?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죠. 유형 자산입니다. 그죠? 아니고. 3번. 최초 인식 이후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 모형 또는 공정가치 모형으로 선택하여 요걸 평가한다.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 또는 공정가치 모형 맞죠? 그죠?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 부동산은 가치가 현재에 하락하면 손상 인식한다. 손상 처리하고. 5번.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다. 투자 부동산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다. 아니죠. 항상 그 기타 포괄 손익은 네 개밖에 없잖아. 뭐다 그랬죠? 해, 매, 파, 재. 이건 없잖아. 이거 그죠? 그건 아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매도 가는 겁니다. 평가 손익,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ing력 요거만 기타 포괄이죠. 그죠?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네. 5번은 틀렸다. 29번 내용연수가 5년인 20만원짜리를 취득해서 증여법으로 상고하고 있다. 손상이 발생했다. 손상 차손 얼마고? 자, 지금 보니까 20만원짜리가 그죠? 그 1년이 지났네. 20만원짜리가 지금 얼마 됐느냐? 됐는데 여기 1년이 지났으니까 아래 20만원짜리가 1년 후에 공정가치는 11만원, 사용가치는 9만원. 둘 중에 뭐라 그랬죠? 큰 쪽. 그죠? 둘 중에 큰 쪽은 얼마? 11만원. 그럼 요거는 20만원짜리가 11만원 됐다. 그죠? 그런데 20만원에 대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감가상각 해야 되겠다. 1년치. 그 1년분 감가상각 하면은 내용에서 5년이니까 1년에 얼마죠? 4만원 되겠다. 그죠? 빼고 나면 16만원. 16만원짜리가 7만원 됐다. 손상 얼마? 5만원. 그죠? 30분. 무형자산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내용연수가 비한정, 한정이 없는 거. 이거 상관 안 한다. 그죠? 내용연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상관 안 하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상각은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하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한 내용연수로 병행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은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선입선출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요것만 정책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모두 뭐다? 추정의 변경. 내용연수를 바꾸는 거는 추정의 변경이잖아. 그죠? 틀렸다. 31번. 본사 신축하기 위해 세워져 있는 토지를 250만에 구입하고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했다. 토지와 건물의 진흙 얼마고 물었습니다. 토지에 250만원. 토지에 250만 들어갔다. 그죠? 예, 그리고 건물과 구분해 보세요. 박스. 토지 수수료, 토지 원가 플러스. 취득세도 토지 원가 플러스. 그죠? 창고 철거비도 어디 가죠? 토지. 창고 철거 시에 발생한 폐자재 수입이 있었다. 요거는 토지에서 마이너스. 본사 사옥 설계비 이거는 건물. 본사 건물이니까 본사 사옥 공사 대금 이것도 건물. 그죠? 이렇게. 그죠? 그 토지에 들어갈 돈은 얼마죠? 258만 3천원. 258만 3천원이고 건물에 들어갈 돈은 172만 3천원. 그죠? 몇 번이죠? 2번. 다음 32번. 교환 문제 나왔네. 내 거니까. 교환. 장부와 시가. 교환하면 항상 이렇게 그죠? 장부와 시가 이렇게. 토지 만원짜리 13,000원. 요거는 만원짜리, 요거는 13,000원이다. 그리고 상대편 건물은 9,500원짜리고 12,600원짜리다. 그죠? 이걸 교환했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네요. 그죠? 묻는 말. 상업주 실질이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요거잖아. 요거 차, 요거. 여기 요래됐다. 올랐네. 이익 얼마? 3,000원. 답이다. 취득원가는 있다 그러면 이거 내 것일까? 답 이거는 3,000원이네. 그죠? 답 3,000원. 4번 답. 33번 문제. 오늘 해보세요. 그죠? 같이 해볼까요? 토지와 건물을 120만원 주고 샀다. 그죠? 1월 구입했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만원과 30만원이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얼마고, 그죠? 그거는 120만원을 가지고 120대 30만 나누면 되잖아. 그죠? 예. 120만원 주고 사고 나서 공정가치가 12대 3이라 그랬습니다. 12대 3을 나누면 된다. 그죠? 12대 3으로. 약분하면 1대 4. 5분의 4. 5분의 1. 그죠? 5분의 1 하면 얼마? 24만원. 96만원. 96만원과 24만원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3번이네. 34번. 1,000원짜리 기계를 샀다. 조건은 2/10 N60이다. 취득원가 얼마고? 자, 먼저 보세요. 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럼 5일 내에 줬으니까 2% 깎죠. 10일 내에 주면 2% 깎아준다 그랬으니까 2% 깎아야 되고. 그런데 1,000원짜리인데 운반비 80원 들어갔다. 플러스 그 다음에 사용 이후에 지출된 유지비, 이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이후에니까 취득시 아니죠. 요거는 제외. 설치 이후에 재배치, 이것도 비용 처리해야죠. 제외. 그럼 80만 들어갔네. 그죠? 1,080원 중에서 우리는 그만 1,080원 하나 나왔잖아. 그죠? 1,080원인데 이걸 5일 내에 지급했으니까 2% 깎고, 여기서 2% 깎고 돈 주면 되겠네. 2% 얼마죠? 216원 아니죠? 맞습니까? 21.6입니까? 2%가? 아니죠. 예. 이거 다시. 1,000원에 대해서잖아. 그죠? 1,000원에 대해서. 그죠? 요 1,000원에 대해서 2%니까 얼마? 20원이죠. 요 20원 갖고 나면 얼마? 980원이죠. 여기에다가 비용 얼마 들어갔죠? 80원 들어갔죠. 그죠? 예. 1,060원 되겠네. 그죠? 다음 35번. 합병 10만원 주고 샀다. 권리금 얼마고? 얼마짜리 회사죠? 그러면 박스를 보세요. 그 얼마짜리 회사인지는 자산과 부채를 보면 되잖아. 그죠? 자산과 부채. 그거 보면 지금 매출 재고는 자산, 차량 운반구도 자산, 토지도 자산, 비유동 부채, 매입 채무도 부채다. 그죠? 그러면 자산 합계는 19만원이고 부채 합계는 12만원이잖아. 자산 합계는 19만원이고 부채 합계는 12만원. 그러면 얼마짜리죠? 7만원짜리잖아. 7만원짜리. 7만원짜리를 10만원 주고 샀다 이 말이잖아. 그죠? 얼마 돈 더 줬죠? 3만원. 그게 영업권이다. 1번 답. 알고 보면 간단하잖아. 그죠? 36번. 옳은 거 1번.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리에 속하는 자산을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있다.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그 재평가가 여기 단기간 1년 내에 계속 갱신된다 하더라도 그 재평가 해야 되죠. 원칙은 1년이잖아. 그죠? 가치 변동이 크지 아니하면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 최초 원가는 치드 원가인데 그걸 다시 조정하면 안 되지. 그죠? 최초 원가를 뭐라 그랬죠? 치드 원가잖아. 살 때. 치드 원가를 이제 조정해 나가는 거지. 그죠? 이 100원을 가지고 이제 재평가했다. 90원을 재평가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조정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하는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한다. 그죠?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재평할 때, 그 말은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네. 그죠?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조정할 때요. 치드 원가 만약 100원이다. 그럼 이 감가상각비를 빼고 감가상각비를 만약 있으면 빼야 되잖아. 그죠? 요거 빼고는 70원 요걸 재평가해야 되죠. 그죠? 이걸 90원에. 그럼 요래 해야 되는데 이거 알잖아. 그죠? 100원짜리 감가상각하고 나면 여기 장부가 70원 남았죠. 요걸 요래 재평가해야 되는데 그 말은 지금 보니까 요걸 재평가, 요걸 요래 평가한다 이 말이네. 아니잖아. 그죠? 예. 그게 틀린 말이다. 그 말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죠? 3번.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분류 전체를 재평. 이거는 우리가 요거는 거기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산을 우리가 분류할 때는 그 전체를 분류합니다. 알겠죠? 예를 건물을 재평가하는데 요걸 재평가한다면 건물은 모든 건물 다 재평가하죠. 토지를 재평가하게 되면 모든 토지를 다 재평가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 관련되는 이 자산은 모두 다 똑같이 하죠. 이거는 재평가하고 일부 건물은 재평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건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상가 건물도 있을 거고, 그죠? 공장도 있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들은 전부 재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한 회사에서는. 동일 그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3번은 맞는 말이고,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에 의해 감소된 경우에, 감소됐다면 재평가 손실이잖아. 그죠? 재평가 손실.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더라도, 감소 부분은 요걸 뭐 해야 되죠? 공제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 감소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 차액 부분 해야 되죠.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은 잉여금 요 부분은 재평가 잔액이 있다 하면 지금 감소됐다. 이 말은 재평가 말하면 잉여금이 20원이 있었는데 이번 손실이 30원 생겼다. 이거 뭐 해야 되죠? 상계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상계한다. 그 상계 안 한단 말이잖아. 그 말이고. 5번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죠? 예. 다음 37번 문제. 요거는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거 보면은 설비자산 이거는 숫자가 조금 약간 복잡습니다. 37번 문제가. 그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숫자를 갖다가 이게 왜냐하면은 연수학기법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간단한 건데 좀 어겨해놨더라고. 이게 회계 변경이거든요. 그죠? 취득했다가 연장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은 보세요. 취득 원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우리 문제 내놨더라고. 보니까는 취득 원가가 2만원 주고 샀다. 여기에 잔존 가치가 2천 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내역 연수가 4년. 이걸 상가하는데 이걸 우리가 연수 합계법을 하세요. 합계법이다. 그죠? 그리고 2003년 초에 그 이제 말하면은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기간도 연장했죠. 그죠? 예, 했고 이거 방법은 그대로다. 그죠? 예, 이걸 또 팔았다 이랬죠. 그죠? 조금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변경되죠. 연장되었다. 그죠? 일단 이까지 한번 구해볼게 보세요. 이런 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방법은 그대로 이것도 연수학계법이다. 그죠? 정해법이 아니고 연수학계법이니까 약간 시간 걸리겠죠. 그죠? 일단은 한번 구해볼게 보세요. 자,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4년이다. 그죠? 그러면은 취득 원가는 2만원 마이너스 2천원 4년이니까 10이잖아. 합격 10이다. 그죠? 10분에 몇 년 지났죠? 1년하고 6개월이다. 그러면 보세요. 요 1년 6개월, 요 1년하고 6개월이잖아. 6개월. 3의 반 1.5죠. 5.5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복잡해지죠. 그죠? 5.5 나와야죠. 5.5 이렇게 계산이. 그죠? 이렇게 일단 이게 나왔다.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18,000원에다가 5.5를 곱해야 된다. 그죠? 얼마 나오죠? 9,900원 되겠네. 그죠? 9,900원 맞죠? 그죠? 9,900원 빼고, 그죠? 1년 6개월 지났잖아. 1.5 빼고, 1년 6개월 1.5 빼고, 그렇죠? 1년 6개월 지났으니까. 그죠? 또 보세요. 6개월 연장되었다 그랬잖아. 6개월 연장되었으니까 0.5가 연장되었다. 그죠? 6개월이니까 0.5년 연장됐다. 만원 지출했죠. 자본 지출은 만원. 이래 되잖아.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건 없잖아. 그죠? 뭐 숫자 약간 복잡다 하는 그런 거지. 우리가 해오던 겁니다. 그죠? 일단은,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새로운 취득원가 얼마죠? 21,100원 됐죠. 요게 21,100원이고, 지금 잔존가치는 변화 없다 그래서 그대로 2,000원 될 거고. 그 내용연수가 지금 현재 4년에서 1.5년 빼고 2.5년에서 여기 한 3년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연수합계법. 이제 여기서 연수합계법 자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취득원가 21,100원에다가 2,000원 빼고 곱하기 3년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잖아. 6이죠. 6분의 3이잖아. 그죠? 연수합계법. 강화상각해야 되니까. 얼마죠? 요래하면은 18,100원. 18,100원에서 요거 6분의 이제 강가상을 하니까 그죠? 3한 2분의 1이잖아. 그죠? 하면은 9,050원 나오네. 그죠? 자, 여기서 바로 묻는 게 아니고 이걸 팔았답니다. 그죠? 여기서 이걸 팔았다. 얼마에 팔아? 15,000원에 팔았다. 이게 얼마짜리냐? 지금 21,100원이고 강가상각비가 있으니까 요걸 빼고 나면 여기 장부잔액이 얼마죠 지금? 요거 빼고 나면 21,100원에서 빼고 나면 11,050원이죠. 여기서 빼야 되잖아. 요걸 팔았다. 요걸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죠? 15,000원에 팔았다. 요걸 요래 팔았다. 그럼 이익 얼마 생겼죠? 3,950원 이익 생겼다. 그게 묻는 답이 되겠네요. 그죠? 3,950원 이익 생겼다. 문제는 보면은, 그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죠? 요렇게 해놨으니까. 뭐, 어렵진 않다. 그죠? 않지만, 아무튼, 뭐, 요래. 첫해 연도가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연수 합계할 적에, 4를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니까 첫 해를 2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1년하고 6개월인데? 1년하고 6개월이잖아. 1년하고 6개월이면은 첫 해가 6개월이에요. 응? 4지 왜 6이야? 첫 해가 1년이 아니라 2001년도가 2001년도 7월이니까 6개월. 6개월. 원래 아니. 연수학교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1년 해요. 나누는 게 아니고 연도를 끊는 게 아니고 연수학교법은 항상 만약에 7월달 취득했다 그죠? 요거 1년이 언제까지냐? 내년 6월 말까지라 계산을 그래야 합니다. 가능가상각. 그래서 한번 요리하세요. 1차 연도, 2차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1차. 여기 1년 6개월 지났잖아. 기간이 1년하고 6개월. 요게 반. 알겠죠? 요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처럼 우리가 정해법이면은 요게 이제 그죠? 7월 달에 취득했으면은 감가상각비 중에서 12분의 6만 해야 되잖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연수학계법은 취득일로부터 1년을 봅니다. 거기에 바로 말하면은 요 기간을 10분의 4를 본다 이거죠. 요게 10분의 4. 여기서부터 또 10분의 4 요래 하기 때문에 안 나눴습니다. 알겠죠? 요래 해야 돼. 이렇게. 예. 2001년도 말에 그 감가상각비를 부었다면 연수를 어떻게? 2001년 말에 네. 말은 이제 6개월이니까 여기에 6개월이니까 10분의 6 2만 하면 되지. 여기에 10분의 6. 1차 연도에 6개월 그랬잖아. 여기에 6개월 12분의 6. 그 반이니까 2. 알겠죠? 2년 6개월이면 또 요거 2년하고 요거 6. 12분의 6. 3.5 하면은 3년 5개월이 그래 하여튼 요거 1차 연도에 6개월 하면 여기에 6개월 하면 된다니까. 10분의 6. 알겠죠? 여기에 6 하면은 2 나오겠네. 2. 알겠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38번. 그 38번 문제는 심리다. 그죠? 투자 부동산을 분류했다가 이걸 19만 5천에 팔았다. 인식할 거. 자, 투자 부동산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투자 부동산을 분류했다. 공정가치 모형이다. 공정가치 모형은 뭐 안 한다. 뭐 안 한다. 감가상각 안 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20만 원 주고 샀다가, 그죠? 20만 원에 샀다가, 그죠? 이걸 갖다가 얼마에 팔았죠? 19만 5천에 팔았다. 그죠? 알겠죠? 그럼 1년도에 우리가 20만 원에 샀다가, 초에 건물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구입했다가 20만 원에 구입했다가 이것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분류한답니다. 그죠? 이것을 19만 5천에 팔았다. 그러면은 1년도에 취득했다가, 그죠? 20만 원에 취득했다가 투자 부동산을 분류했고, 이게 지금 2001년 말에 얼마가 됐죠? 20만 원짜리가 얼마 됐죠? 21만 원 됐죠? 그 다음 또 얼마 됐죠? 17만 원 됐잖아. 요걸 얼마에 팔았죠? 19만 5천에 팔았죠? 이거는 중간에 강화상 안 한다 이겁니다. 강화상 안 하니까 이래 넘어왔다가 요걸 요래 팔아버렸으니까 얼마 이익 받죠? 2만 5천 원. 답이다. 그죠? 39번 정부 보조금 받았다. 이거는 뺀다. 그죠? 정부에 뺀다. 그럼 얼마짜리? 7,500원짜리. 7,500원짜리 샀다. 내용에서 5년 7,500원 나누기 5 얼마? 1,500. 답 1번. 그죠? 만원에서 보조금 2,500원 빼고 나면 7,500원이잖아. 그죠? 7,500원을 5로 나눠버리면은 맞죠? 1,500원. 40번. 공사 계약 맺었네.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다. 그죠? 120만원. 그죠? 자, 일단은 공사 이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 문제 볼게요. 그럼 자, 보세요. 1년도와 2년도다. 그죠? 1년도에 실제 공사비가 얼마냐? 20만원. 2년도는 3년도는 뭐 할 필요 없고, 그죠? 이렇게. 추가 공사비가 60만원이고, 여기 와서는 30만원 들어간다. 자, 이게 뭐가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죠? 누적. 알죠? 그죠? 누적. 그럼 여기 얼마 되죠? 60만원 바뀌어야죠.
그리고 이제 총공사비는 80만원, 요쪽은 얼마? 90만원. 공사 계약 금액은 120만원이다.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지 뭐, 그죠? 1년도 공사에 구할게요. 1년도 지금 공사이 구해보세요. 물었네. 1년도는 요거 빼고 나면 40만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8분의 2 10만원 2년도는 빼고 나면 30만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9분의 6 그죠? 20만원 누적 빼고 나면 얼마? 10만원이네. 답 10만원이다. 그죠? 답은 10만원. 마지막 41번.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 물었습니다. 그죠? 접대비를 현금 나갔다. 비용 현금 나갔으니까 이익이 감소될 거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 생겼으니까 이익 감소. 1번 접대비라는 비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고 3번에 피복비라는 비용. 4번에 급여라는 비용인데 5번은 취득세. 취득시에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하죠. 자산 원가에 포함해 자산이 증가되니까 이익이 증가되죠. 감소가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예, 잠깐 쉬읍시다.